참여정부가 출발했던 2003년의 시기와 지금의 시기를 좀 간략하게 비교를 했으면 합니다. 2003년 시기에 수도권 집중도는 인구 면에서 한 47.6%쯤 됐고요. 지금은 작년 12월에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인구 규모가 과거에는 4,800만 명 됐는데 지금은 5,180만을 넘어섰으니까 전체 인구 총량도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났기 때문에 수도권의 그 인구 가밀 집중도는 뭐 훨씬 더 커졌다 보시겠죠. 아마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지금 겪어왔던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지방 소멸, 농촌 소멸하는 이 인구 소멸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대학 소멸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대학 진학 인구가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기업 도시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조한 상태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강원도 원주, 충북 충주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경우에는 롯데건설이라는 건설 회사가 앞장을 서서 그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금 무려 50개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핀란드 오울루의 그 사례와 유사하게 이게 어떤 틀 속에서 움직이는 공공부문의 어떤 조직으로는 희망이 없다. 그 경계 없이 세계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핵심이다. 산업특구형 발전을 모색해보자. 왜 이런 처음에는 신행정수도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바로 수도권의 과다한 인구 집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수도권 집중이 얼마나 심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수도권 집중이 심한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일본, 프랑스, 영국의 사례를 같이 드러놨는데요. 대체로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는 한 도시에 수도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들이 집중이 심한 거죠. 그래서 도쿄나 파리나 런던 이런 도시들이 수도권 집중이 비교적 심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은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시기별로 보더라도 이들 나라들은 1970년부터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이들 나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도권 집중도가 크게 더 심화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에 비해서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더 심화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제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요. 그러면 혁신도시가 당초 목표대로 제대로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출발 자체가 공공기관을 내려보내서 그게 혁신의 그 원천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이 과연 혁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공공기관도 여러 성격이 있고 스스로 사실 연구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혁신에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엮어야 이제 비로소 가능하다. 공공기관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혁신이 되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가 일정 규모 이상은 돼야 되는데 결국 지자체 내에서도 다시 또 균형을 찾다 보니까 작은 도시로 내려간 경우가 있었고 그 경우에는 정주 여건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가 지역산업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 지역산업하고 관계되는 공공기관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공공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더라도 지역 간 배분하는 과정에서 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진주인데요. 진주의 핵심 산업은 항공우주산업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LH가 대표기관이지만 주로 LH는 국토개발관리 쪽이고요. 산업지원기능이 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사실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학과 협력이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이제 협력도 인재 양성 산학 협력이 있습니다만 여기 내용이 보시면 인재 양성 중심이고 산학 협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투자 유치나 민간 투자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금 이제 입주 기업 현황들을 보시고 있습니다만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00개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도 입주가 상당히 덜 됐고요. 클러스터 용지라 해가 산학형 클러스터가 모인 데가 결국은 핵심인데 이 혁신에 보시면 분양이 66%고요. 분양된 것들 중에도 착공이 안 된 게 44%로 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여러 기관들이 내려와 있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혁신도시 저희들 경험을 볼 때 개선 과제를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시즌2라 해서 지금 이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서 산학연생 태계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랜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려온 사람들한테 주택도 같이 주겠다. 그래서 창업지원주택이나 전략사업지원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지역 대학하고 같이 협력하는 이제 인재 양성, 혁신 기술 개발하는 클러스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몇 개의 이제 계약학과들이 있고 R&D 센터를 만들어서 클러스터를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혁신 클러스터가 실제 내려가서 그 지역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장끼리 모이는 정도 수준에 이제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